최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알카트라즈 교도소 마당 아래에 숨겨진 건물과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알카트라즈는 탈출이 불가능하고 고립되고 차가운 감옥으로만 여겨졌습니다. 2025년에 어떤 설계도에도 존재하지 않던 벽 뒤에 봉인된 숨겨진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유명한 1962년 탈출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60년 넘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평범한 유지보수 통로로 보였던 곳은 알카트라즈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뒤바꾸는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먼지 아래 노동자들은 거짓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의 구조는 공식 계획, 군사 기록, 감옥 배치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훈련된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뒤에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수직 통로가 있었습니다. 공기는 썩은 듯이 고여있고 마치 시간 자체로부터 봉인된 듯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사람의 흔적, 표시,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무덤처럼 보존된 차가운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그 수직 통로는 섬에 기록된 어떤 부분보다 훨씬 깊이 내려갔습니다. 강화된 벽에는 감옥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련 번호가 찍힌 강철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틸리티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와 비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흔적은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카트라즈가 군사 요새였던 시절부터 최대 보안 감옥으로 운영되던 시절까지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계도, 경비의 보고, 수감자의 해고록에서도 이곳에 대한 어떤 힌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수직 통로가 역사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표면 아래의 그림자. 대부분에게 알카트라즈는 한때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수용했던 연방교도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가이드가 대담한 탈출 이야기를 들려주며 방문객들이 그 암울한 역사에 감탄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간방과 무너지는 벽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알 카포네이나 머신건 켈리 같은 인물들이 출몰했던 복도를 걷는 관광객들은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철저히 숨겨진 비밀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알카트라즈는 시간 속에 보존된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기념품 가게의 엽서와 티셔츠, 수감자들이 자유를 꿈꾸던 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1962년 탈출 시도를 해상하는 오디오 투어. 하지만 그 기초 아래에는 수십 년간 콘크리트와 침묵 속에 잠긴 의도적으로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2025년 방문자 구역의 일상적인 확장 작업 중에 건설 인부들은 섬에 받아들여진 이야기를 뒤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년 넘은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기반 시설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돌을 뜯어내자 녹슨 파이프나 오래된 배선을 기대했던 그들은 대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벽은 어떤 설계도나 보관된 계획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는 의도적이었고 그 솜씨는 감옥의 실용적인 건축 양식과 달랐습니다. 주변 석조물과 달리 이 벽은 1930년대 민간 계약자들에게는 구할 수 없었던 재료와 화합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분석에서 그것이 특수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군사 등급의 재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는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폭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비, 소장, 수감자도 인터뷰, 해고록, 보고서에서 이곳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구역이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필요한 완벽한 속임수는 이것이 수감자나 일반 감옥 노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발견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구조공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이 도착할수록 연방기관들이 개입해 통제를 강화하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섬의 관리자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숨겨진 구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돌이 치워졌을 때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벽 너머는 잊혀진 저장 공간이나 버려진 유틸리티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그 설계와 비밀성에서 불안감을 주는 무언가의 입구였습니다. 썩은 듯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며 수십 년간의 갇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의도적으로 봉인되었고 손대지 않은 어둠 속에 보존되었음이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든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묻혀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감옥 벽 너머 팀이 구불구불한 복도를 더 깊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으며 의도적으로 숨겨진 무언가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통로가 아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사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건축은 교도소 내 어떤 알려진 기능에도 지나치게 정밀했습니다. 마모의 흔적, 사용의 증거, 수감자가 관여했을 법한 급한 수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구간은 견디고 숨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감옥에 기록된 구역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벽은 처음에는 단순한 돌이었지만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완벽하게 절단된 화강암 장벽이 나타났고 전문가의 정밀함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체계로 번호가 새겨진 두꺼운 돌 벽돌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조사자들은 납 기반의 밀봉제층을 발견했는데 그 둔한 광택은 빛을 부자연스럽게 반사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팀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터널은 점점 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강화의 강화를 거듭한 구조는 기능 이상의 목적을 시사했습니다. 서이모 어우란이 파젠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공학은 감옥 노동이나 표준 정부 프로젝트에는 지나치게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또는 정보 설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기밀 기술과 사실상 무제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복도는 급격히 좁아지며 돌 속에 숨겨진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슬었지만 견고한 그 문은 닫혔을 때 벽과 완벽히 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께는 어떤 감옥 문보다 두꺼웠고 다중 데드볼트, 부식된 전자 잠금 장치, 심지어 수동 조합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무단 침입을 철저히 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거운 도구와 힘든 노력 끝에 조사자들은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터널 전체에 울리는 경고 같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잊혀진 방이나 유틸리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 공무원, 대중 모두가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가장 악명 높은 랜드마크 아래 묻힌 숨겨진 작전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발견을 계속 풀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벨을 눌러서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3. 냉전과의 연결. 문 너머의 방은 마치 닫힌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쥐가 뛰어다니지 않고 고인 공기 속에서 먼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늘어서 있었고 감옥 기록이나 버려진 물품이 아니라 신중히 정리된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지도로 덮여 있었고 해류와 조수의 세부 사항이 손으로 정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려진 랜드마크와 대응되지 않는 이상한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국어로 된 암호 메시지가 있었고 이를 해독하려면 암호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주석은 공식 기록에 없는 작전과 인원을 언급했습니다. 해상 경로 다이어그램은 잠수함 접근 경로와 해양학에 대한 기밀 수준의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정부 건물, 민감한 시설, 그리고 검은 잉크로 심하게 삭제된 인사 파일의 사진과 평면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감옥 행정과 관련 없는 작전을 가리켰습니다. 방 중앙에는 원시적인 라디오 장치가 신중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정은 장거리 통신과 신호 차단을 나타냈으며 일반적인 감옥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차트는 군사 및 정부 통신과 연결된 주파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감시 기술이었습니다. 봉인된 상자에는 소장의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은 알카트라즈의 고립과 보안을 정보 활동의 은폐로 사용한 비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릴투릴 테이프는 여러 언어로 된 암호화된 통신을 담고 있었고 자산, 담당자, 추출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암호화가 냉전 시기의 CIA 등급 기술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감옥 통신이 아니라 정보 작전이었습니다. 추가 증거로는 수감자 감독을 훨씬 초월하는 감시 설계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로그는 정부 관리와 미확인 방문자의 움직임을 그들의 모르게 추적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카트라즈가 비밀 감청소와 통제센터로 사용되었으며 정부와 군사 작전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감시를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CIA, NSA, 군사 정보기관에 대한 언급은 여러 기관의 개입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이중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의의 상징 아래 숨겨진 감옥의 고립, 보안, 전략적 위치는 첩보 활동의 완벽한 은폐를 가능케 했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묻힌 작전이었습니다. 4. 탈출이 아니었던 탈출. 1962년의 악명 높은 탈출 시도는 오랫동안 3명의 수감자의 필사적인 도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식 이야기는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가 인형머리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파내며 샌프란시스코 만의 얼음 같은 물속으로 즉석된 목을 타고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증거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물 중에는 세월이 지나 낡은 편지가 있었고 봉투에 보존된 그것은 존 앵글린이 수년 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받아들여진 이야기를 반박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그 탈출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직원들이 모르는 비밀 경로와 수감자들이 고안할 수 없는 프로토콜을 포함한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앵글린은 미리 정해진 경로와 확립된 프로토콜을 언급했는데 이는 즉흥적인 파기 작업이 아니라 비밀 인프라와 연결된 계획을 암시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이 만의 위험한 해류를 감수하지 않고 수감자를 수용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설계된 숨겨진 통로를 따랐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새로 발견된 터널 시스템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기록된 탈출 경로의 치수, 방향, 공학은 숨겨진 복도와 일치했습니다. 그 건축의 정교함은 훔친 도구를 가진 3명의 수감자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이는 섬뜩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만약 그 탈출이 더 큰 작전의 일부였다면?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와 방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들은 정보기관의 개입을 가리켰습니다. 조사자들은 그들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독창성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은 실제로는 비밀 임무의 은폐였을 것입니다. 탈출자들은 첩보 계획의 요원 혹은 조리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신화 뒤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비밀 작전의 무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2년 탈출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섬의 탈출 불가능한 벽과 무자비한 보안이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더 큰 활동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았다. 방의 먼 벽 뒤 수십 년간의 소금기 어린 공기와 습기로 뒤틀린 패널 아래에서 조사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적 불규칙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신중히 숨겨진 칸막이로 밝혀졌습니다. 패널이 마침내 제거되었을 때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안에는 5구의 해골이 직립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마치 정식으로 정렬된 듯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제복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카트라즈의 수감자도, 교도관도, 교도소 시스템과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 새겨진 희장은 알려진 어떤 군사, 정보, 교정기관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기존의 역사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낳았습니다. 해골 근처에는 방 바닥에 흩어진 봉인된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진공 밀봉된 생물학적 샘플이 있었고, 각 샘플에는 현장에서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암호 식별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라벨의 정밀함은 일상적인 감옥 활동을 훨씬 초월하는 목적을 시사했습니다. 팀이 그 장면을 연구할수록 발견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해골의 배치, 알려지지 않은 제복, 암호화된 용기는 수십 년간 비밀리에 보존된, 의도적으로 조직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알카트라즈가 수감과 무관한 작전에 사용되었으며, 섬의 기초 안에 신중히 숨겨진 활동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았다. 이 문구는 분석 보고서에서 반복되었으며 그 순간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왜 이들은 나라에서 가장 철저히 경비된 장소 아래에 배치되었을까? 이어진 조사는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DNA 검사와 기록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확실한 답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것은 단순한 비밀방과 해골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알카트라즈의 돌 속에 묻힌 이야기, 단순한 감옥이라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정체성을 뒤흔들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훨씬 더 복잡한 작전의 역할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6. FBI가 묻을 수 없었던 소문. 많은 이들은 알카트라즈의 미스터리가 1963년 감옥이 폐쇄되며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FBI는 탈출자들이 섬을 둘러싼 얼음 같은 물에서 익사했다고 결론지었지만 그 설명은 모두를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국립공원관리청의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되었지만 질문들은 거의 즉시 다시 떠올랐습니다. 존과 클래런스 앵글린의 친척들은 공식 버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일 카드가 가족 우편함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매년 어머니의 날마다 발신자 이름이나 메모 없이 신선한 꽃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3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격자들은 2명의 키 큰 남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조용히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을 가장 잘 아는 이들에게 그 모습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그들이 성공했을까? 시간이 지나며 이론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숨겨진 통로,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 수직 통로,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봉인된 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들은 나중에 벽으로 막힌 영역을 보여주는 설계도에 대해 말했고, 다른 이들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잠긴 문을 떠올렸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감옥의 특정 구역이 덮여서 접근 지점과 터널을 숨겼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방문객들은 폐쇄된 구역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 오랫동안 버려진 구역에서 삐걱거리는 문소리 같은 이상한 경험을 전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오래된 건물이 내려앉는 자연스러운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섬의 구조 속에 깊이 묻힌 무언가를 암시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알카트라즈를 매혹적으로 만든 것은 연방교도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감 이상을 위해 설계된 위아래의 여러 층을 포함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질수록 초점은 이동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탈출자들이 살아남았는지뿐만 아니라 알카트라즈 자체가 결코 드러나지 말아야 할 비밀을 품고 있는지였습니다. 7. 억제가 아닌 통제. 알카트라즈는 결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악명 높은 수감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오랫동안 이 섬에 대해 믿었던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한가운데의 고립, 침투 불가능하다는 명성,
그리고 그 층층의 역사는 완벽한 은폐를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일어난 일은 수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섬은 전략적 허브로 기능하며 대중의 눈에서 신중히 숨겨진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터널은 그 목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필사적인 수감자들이 파낸 조잡한 탈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축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알려진 감옥 기록에 없는 재료로 지어진 벽은 소음과 진동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검증과 시간 자체를 견디도록 설계된 영속성을 암시했습니다. 조사자들이 현장을 분석하면서 더 큰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통로라기보다는 억제 챔버처럼 보였습니다. 층층의 증거는 알카트라즈가 감시, 정보 수집, 기밀 프로젝트와 연결된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음을 나타냈습니다. 해체된 단편들은 심리 연구와 결코 인정받지 말아야 할 개인이나 물체의 조용한 보관을 암시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터널의 물리적 침묵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역사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부재는 시간이 흘러 기록이 유실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침묵이었고 그곳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위험을 이해한 이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알카트라즈의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가두기 위해 지어진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 기술, 그리고 어쩌면 섬의 바위 해안 너머까지 확장된 작전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과 정부를 가로지르는 연결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단일 교도소를 훨씬 초월하는 활동의 네트워크를 시사하는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이 폭로들은 섬의 유산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알카트라즈는 통제와 억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통제 자체가 목적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수감자뿐만 아니라 대중에 도달해서는 안 될 너무 민감한 지식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알카트라즈를 둘러싼 침묵은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돌벽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거기에 보관된 것이 절대 풀려나지 않도록 의도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사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섬의 과거가 수감자와 경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구조물을 포함하며 수십 년간의 받아들여진 이야기에 묻힌 초기 작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감옥이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기초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